금리 하락의 변화일 왜 3월달이 중요한가? 이 3월달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1년 전부터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작년부터 다 말씀드렸다. 3월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변화일이 속한 달이다. 그래서 3월달부터는 금리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여러분들 맞박에 땀이 나도록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어젯밤에 간밤에 우리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친구, 미국 친구인 마이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새벽에 받았는데 그 친구가 마이클이 하는 말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거 모른다. 나는 알고 있는 것은 시간이다, 시간. 네, 그 시간이 바로 3월 달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의 개념들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죠. 여러분들 숫자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만 속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3월 달이라는 이 숫자는 속일 수가 없는데 이 속일 수 없는 이 3월 달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핑곗거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핑곗거리. 3월 달에 무슨 변화일이 돼야 되는데 이 변화일을 양념을 쳐야 되잖아. 변화가 되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핑곗거리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리콘밸리가 은행이 파산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이유로든 3월 달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리에 대한 변화일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의 핑곗거리를 찾아서 어떻게든 변화가 될 것이다. 네,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은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분석하고 예측한다고 했죠. 제 모토는 항상 무엇입니까?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리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미리 알려드린 것만 해도 한 수백 가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시간이란 개념입니다. 시간.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은 뭡니까? 언제라는 거죠. 언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99% 사람들은 무엇을 알려고 합니까? 네. 어디라는 개념이죠. 얼마만큼 오르느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얼마만큼 오르느냐. 이거는 뭐라고 했죠? 이거는 하수죠, 하수. 하수들이 보는 관점이고 고수들이 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시간이다, 시간. 그래서 하수들이 보는 관점은 99%의 사람들은 어디라는 개념을 보고 얼마냐의 개념을 보기 때문에 무엇을 봅니까? 가격을 봅니다. 가격을 보면은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시간, 언제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냐, 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락을 하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얼마만큼 내려가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정해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좀 미안합니다. 이거 저점 알려드렸고, 이 사케사 3천 깨고 나면은 단계급등이 나오고, 이날 앞전에 3일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죠. 3일 전, 2일 전, 1일 전까지 해서 3번을 방송 똑같이 했습니다. 이 고점, 삼성전자 고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전고점 한번 벗기고 무너진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계속 부동산도 보시면은 제가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1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현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규제 다 풀린다. 강남의 일부 지역을, 강남 3구 일부는 빼고로 규제 다 풀리고, 그러나 그것도 다 대출 규제 다 풀린다고 했죠. GTX 작년에 다 따라가면 죽는다고 했죠. 경기 수도권 따라가면 죽는다. 네, 투자하면 안 된다. 다 말씀드렸고, 서울, 부산만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세세한 건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9월달까지라고 했죠. 이거 다 알려드렸는데 꼭 보면요, 의심합니다. 의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의심이라고 했죠. 의심. 지금 이제 금리 변화일도 3월달이라고 하니까 이거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하고 나면은 1년 후에 믿습니다. 1년. 지금 당장 얘기를 하고 나면은 구라예요. 거짓말이에요. 제 얘기는 전부 다.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거짓말이고 구라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은
이 구독자가 늘 수 있는 방송이 아니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 첫 방송을 하면서부터 다 말씀드렸고, 자, 이 모든 것은 무엇에 의심이 좌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의심하는 것은 인간의 이치입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 저 이 말을 또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살짝 벗긴 다음에 어떤 친구가 이거를 풀 매수했어요. 인생 전재산 풀 매수.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제가 이 방송 때. 이때 전고점을 벗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9월 달까지 떨어지는데 1차적으로 2600포인트 한번 걸린다고 했죠. 1차로 한번 걸린다. 정확하게 걸렸죠. 2600포인트. 2600포인트를 깨로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깨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9월 달까지 하락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9월 2600포인트가 저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또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참 기도 안 찹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최고점일 때 전고점 한번 벗길 때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때가 가장 위험한데 이때 제 방송을 보고도 네, 연불리 3% 방송 이런 거 보고 풀매수 신용 그리고 지금 미수 몰빵을 쳐버린 겁니다. 그 친구 지금 아직도 연락 안 됩니다. 생사 확인이 안 돼요. 생사 확인이. 그래서 제 말을 거꾸로 하게 되면은 이거 생사 확인 안 됩니다. 연락 안 됩니다. 예, 모든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어떤 방송을 보면은 전문가들 보면은 그 사람 말이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는데 무슨 쫓아다니면서 무슨 뭐 돈을 갖다 바쳐가면서 맹신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얘기한 거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 그 전문가는 다 틀립니다. 지나가 보면 전부 다 틀려. 근데 그 전문가의 말은 사람들이 굉장히 맹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 당장 지나가고 난 것을 얘기하니까. 맞거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다 말씀드린 거예요. 9월 달까지는 어떻게든 하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죠? 자, 금리라고 했죠. 금리. 우리나라 금리는 2.5%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예. BP를 잘못 적었는데 2.5%가 넘어가면은 우리나라는 위기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5%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 문제들,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는 부분이다. 그리고 일단은 금리는 3월 달에 이게 여기서 변화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자, 여러분들이 다 말씀드렸는데 이것에서 어떻게 핑계거리가 나올 거라고 했다. 모든 것은 핑계거리입니다. 사실은 정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주만물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만물의 법칙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숫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이 오면 낮이 옵니다. 낮이 오면 또 밤이 와요. 밀물이 오면 썰물이 오고. 자고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계속 못 잡니다. 평생 못 잡니다. 평생 일 못 합니다. 또 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 만물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높아지는 연준 책임론 이거 부각된다 그랬죠. 파월. 네, 결국 이 책임론은 누굽니까? 이 파월이죠. 파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3월 FMC 더 복잡해졌다. 파장이 지금 몰고 왔습니다. 이 사람 다 책임져야죠. 네, 이 SBB 파산했죠. 네, 또 하나가 또 파산했는데, 자, 이거 책임져야죠. 이 사람 물어줘야 됩니다. 장난친 거예요, 장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유태계 자본하고 국제 투기 자본이 뒤에서 장난쳤다는 겁니다. 금리 올리는 거. 애초부터 뭡니까? 미국은 금리 올려서 안 잡힙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왜? 고용시장에 의한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붕괴되지 않으면은 이게 인플레를 가지고 금리로는 이게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애초부터 이게 공급망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용 쇼크죠.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금리로 이게 어떻게 잡힙니까? 그러다 보니까 10% 올려보세요. 이게 잡히는 안 잡힙니다. 안 잡히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장난을 계속 친 겁니다.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하면서 계속 장난을 친 거죠. 애초부터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자산 가격만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SBB 파산 초고속 금리 인상에 올 것이었다. 결국에는 초고속 금리 인상은 물가라는 애초부터의 잡으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계획이. 물가를 잡으려는 계획 자체가 없었다. 일부러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 붕괴되는 겁니까? 금융 시스템만 붕괴시키는 거죠.
올 것이 온 거예요. 그것이 언제 터졌다는 겁니까? 제가 항상 말했던 3월이란 겁니다. 3월. 제가 뭐 SBB 파산한다, 뭐 초고속 금리 인상을 해서 뭐 금융 시스템 붕괴된다, 이거는 몰라요. 저는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어쨌든 3월이라는 겁니다. 3월. 그래서 연준 긴축에 일단은 제독이 걸렸습니다. 이제 못 올립니다. 이거 올리게 되면은 파월 진짜 살인 납니다. 살인 나. 0.25%라도 올리면요, 이거 진짜 살인 납니다. 가만 안 둘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나마 우리가 뭐 투자은행 IB라고 합니다. 네. 자, IB 중에서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은행 우리를 보시면은 커머셜 뱅크하고 좀 다르죠. 10이랑.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우리 일반적인 IB 중에서 인베스트먼트 뱅크 중에서는 가장 예측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좀 많이 맞아요. 예측력이 좀 좋습니다. 한 60%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SBB 사태 여파 3월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급락을, 이거는 먼저 시장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파월이 한 번 더 금리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면은 가만 안 놔두겠다는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이 얘기입니다. 딴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모든 얘기들은 무엇에? 3월달, 변화일이 속한 3월달에 반드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드만삭스도 지금 금리 인상이 없다. 뭐 JP모건도 이제 따라서 또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겁니다. JP모건,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웰스파고 다 이제 보고서들이 천천히 나올 건데 금리 인상 없다고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는. 왜? 파월이라는 사람들이, 4월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위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가장 위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역사를 한번 또 짚고 넘어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1818년도, 188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할 때가 1883년입니다. 네, 3월 14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사실 지금 뭐 정치 경제학 쪽인데, 이 사람은 뭐 공산당 선언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저서는 잘 알 거예요. 이거 다 읽어보셨죠? 네, 이거는 기본 중학교 때 다 읽는 겁니다. 공산당 선언, 그다음에 잉여가치론. 그러니까 대표적인 저서는 뭡니까? 네, 자본론이죠. 자본론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잉여가치에 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노동가치설이 등장합니다. 노동가치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뭐 부연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막판에, 이제 인생 막판에 지금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이거는 살아있을 때 1권만 출간됐고, 그 다음에 2권, 3권이 있습니다. 2권, 3권은 사후에 출간됩니다. 사후. 그래서 2권 같은 경우는 1867년도에 이제 사후에 출간되고, 네, 그리고 1894년도에 3권이 맨 마지막으로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이제 정치 경제학을, 지금 이 사람이 왜 위험하냐면은 우리 지금 좌파의 지금 대장이죠. 좌파. 정치 경제라고 했죠. 정치 경제를 무엇으로 바꿔놨습니까? 이거를 종교로 바꿔놓은 겁니다. 종교학으로. 예, 그러니까 성경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입니다. 종교라는 거는 현실 세계가 아니죠. 이것을 탈바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선동이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에게 선동하면 이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전파력이 강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금방 흡수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종교니까, 일종의. 그래서 마르크스는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인류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다. 우리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자,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라는 사람이죠. 네, 아까도 보셨던 지금 거의 살았던 곳은 비슷합니다. 칼 마르크스 경우 같은 경우는 프로이센입니다. 국적은 프로이센인데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망은 프랑스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는 독일 출생인데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유태계 혈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러니한 거는, 하여튼 보시면은 마르크스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기가 유태인인데 유태인을 학살해 주범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근현대 사회에서는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그다음 히틀러가 위험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근현대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1번이 누구냐면 파월이죠. 파월. 이 뒤에서 장난처럼 그러는 겁니다. 예, 투기자본 뒤에 연준이란 거는 어차피 투기자본이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창용 총재. 그러니까 파월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미국과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켰으니까 붕괴시키려고 이제 작심한 사람이죠. 위험하고.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근현대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저는 이창용 총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히틀러, 그 다음에 지금 근현사서로 봤을 때는 최근에 파월과 이창용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 근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이제는 이해하실 거예요. 왠지. 왜?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 파괴입니다. 파괴. 이 사람들이 파괴에 파괴. 어떤 사람 무엇을 파괴한다는 겁니까? 선량한 사람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선량한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기업들, 열심히 일하는 가정에 있는 가장들, 노동자들, 그 파괴하려고밖에 뭐 있습니까? 목적이. 네. 그 파괴를 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헐값에 사겠다는 겁니다. 자산을.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금리 올리게 되면은 이제는 진짜 살인납니다. 살인나.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더 이상 장난치는 거 이제 못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창용 총재는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기자클럽에서 지금 이 얘기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인상을 더 고민해야 될 때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지나가고 나니까. 며칠 전입니다. 지난주에요, 이거 지난주. 말이 안 되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이런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경제, 통화정책, 금리 결정을 맡길 수 있습니까? 왜 안 자르죠? 왜 물갈이를 안 하죠? 도대체 이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괴롭히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선량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신문고, 국민신문고라도 우리가 청와대라도 이거 좀 의견을 한번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전을 가지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파괴를 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인상을 더 고민할 때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참으로 안타깝다.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국민신문고라도 좀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조금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